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입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분위기가 긍정적인 하루였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날은 전반적인 상승이었고, 특히 이 경기 민감주 쪽에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다우 지수가 거의 2%에 가까운 흐름이 나오면서 32,0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1.8%, 그리고 기술주들도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오른 하루였습니다. 1.5% 오른 11,500포인트대 중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은행주, 그리고 두 번째가 바이든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투자자의 날을 JP모건 체이스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다른 은행주들까지 긍정적으로 좀 퍼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주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최근 시장에 팽배해 있던 게 바로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일부 회복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날 JP모건 CEO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JP모건 재무 최고 책임자 역시 큰 그림을 보면 단기적인 신용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소비자들 역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안심시키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관련된 이 CEO의 발언은 특징주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상 지금 이 내용보다 더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내용은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던 건데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이어서 일본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곳 정상회담을 거쳤었고, 이거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나온 멘트였었는데요. 중국의 일부 품목들에 대한 관세를 낮추겠다라고 밝혔죠. 지금 바이든 정권이 이런 중국과의 관계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만들었었던 그런 관계를 일부 좀 해소시키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날 소매 유통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거의 강보합으로 장을 마치게 되면서 지금 섹터 평균이 한 0.01% 올랐었는데 간밤에는 모든 섹터가 상승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그중에 가장 셌던 게 금융이 되겠는데요. 3.2%, 은행주도 중심으로 나온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로는 2.6%입니다. 이날은 국제 유가가 올라서 이렇게 섹터가 강하게 간 게 아니라 이제 금융주가 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이런 불안한 심리들이 많이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으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금융이 가장 강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강했고 마지막으로 대형 IT 종목 순서로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금융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이 3.1%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런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커지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내려갔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하락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올라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좀 반영을 합니다. JP모건 체이스가 6%,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5%대 후반, 그리고 웰스파워가 5.1%로 여기에서부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고 나머지 증시로 쭉 퍼진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날 대형 은행주들 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지역 은행들도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제일 셌던 게 PNC 파이낸셜입니다. 3.9%, 그 밑에 있는 US 뱅크오프 역시 3%대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워낙에 은행주들이 주인공이 됐었지만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른 증권사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소비가 많이 소매 심리가 좀 많이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카드사들 보셔야겠는데요. 비자가 지금 4.2%, 마스터카드 3.6%대로 이날은 소비 심리도 많이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자, 옆으로 이 내용이 쭉 훈풍을 직접적으로 줬던 게 이제 유통, 이런 쪽이 되겠는데요.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면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한테 강한 V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농기계였었는데요. 이쪽 하단에 있습니다. 디어앤컴퍼니하고 캐터필러가 되겠는데 디어앤컴퍼니는 7%대 급반등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건설 중장비 쪽의 캐터필러가 3.2%대로 역시 시장에서는 과도한 반응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오른쪽 상단에 또 은행주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 바로 소매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일 많이 밀리면서 이거 경기 침체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 우려가 키웠던 게 바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이런 종목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고, 그리고 종목 역시 크게 밀렸었습니다. 하지만 심리가 개선되니까 월마트가 2.8%, 코스트코는 3% 이상 살아나게 되면서 이날 분위기를 이끄는 흐름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개인 생필품을 책임지고 있는 프록트앤갬블 역시 2.3% 올라가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세를 같이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 IT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애플의 4%대 강한 상승세, 전반적으로 대형 IT 종목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SNS는 괜찮았지만 이제 아마존 같이 전자상거래 쪽에서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더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애플과 관련해서는 특징들도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다루겠는데요. 수요 쪽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모멘텀이 이날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오르게 되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심리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낙폭이 컸었던 종목은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장비 쪽에서 어플라이어드 머티리얼즈 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3.2%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고요. 이날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비슷하게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2%, 그리고 메모리 쪽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왜 이 종목은 이렇게 혼자 빠졌을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바로 브로드컴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VM웨어라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수하려면 돈 들죠. 그런 비용 부담에 압박이 들어가면서 3.1% 개별적으로 좀 밀려 내려간 거고요. 피인수를 당하는 VM웨어는 이날 24% 이상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특징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CEO의 발언들이 좋았습니다. 미국 경제는 강력하다. 이렇게 은행 회사 지금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시장에서는 설득력이 좀 있었었고요. 올해 17% 수익률 목표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실적 발표를 했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달성할 거를 올해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게 봤고요. 거기에다가 올해 순이자 수입이 좀 더 상향 조정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500억 달러에서 56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 강력한 소비 그리고 기업의 이익으로 인해서 부실 대출로 인한 그런 리스크들이 많이 줄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얘기만 잔뜩 나온 JP모건 체이스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부진했었죠. 양봉보다 음봉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서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장 하락폭을 키웠었는데요. 여기에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5.7% 시간 외의 것까지 합치면 이 정도 좀 상승하고 있고요. 주당 12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를 담당했던 게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지금 수요와 관련된 내용, 생산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아이폰 제조사가 이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동안 이런 중국은 막 봉쇄 같은 걸 하게 되면서 생산 같은 거, 아이폰에 대한 생산이 차질을 빚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애플 측에서도 이러한 차질을 빚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미 베트남 쪽에 있는 공장, 인도의 제조회사가 지금 계속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 회사의 이런 장치 할당량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애플은 장중에 좀 탄력이 좀 줄기는 했지만 3% 이상 지금 시간외 거래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마디 한 게 지금 유럽에도 긍정적으로 먼저 영향을 미친 건데요. 독일 닥스, 프랑스 캬크 지수,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 거의 다 1% 중반의 이런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이날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게 독일이죠. 이 독일 쪽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독일 기업들의 이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날 두 가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과 경제 지표가 시너지를 냈던 유럽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는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강보합 정도 0.01% 살짝 올랐습니다. 지금 드라이빙 시즌, 그러니까 휴가 시즌을 앞두고 유가는 어느 정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 유가 내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5년 평균치보다 지금 재고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결국엔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자동차를 탄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구리 가격도 보게 되면 달러 약세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가 되면서 원자재와 관련된 상품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1% 올랐고요. 금값도 역시 0.3%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고요. 마지막에 국제 수익률 역시 지금 미국 증시의 최근의 하락을 그대로 좀 완화가 좀 되는 모습이 반영되면서 이날은 지금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날 3대 지수 오랜만에 아주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 점검해 주시죠. 예, 금융업종과 IT 업종의 반등에 힘입어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2% 가까운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선된 경제지표와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긍정적인 보도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하루였는데요. 먼저 브라이언 디스 및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이 경기 침체 위험을 떨쳐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는 훨씬 나은 위치에 있다고 말한 점과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회사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점이 오늘 증시 호재로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4월 전미 활동지수 NAI가 전달보다 개선된 점도 증시에 긍정적이었는데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4월 전미 활동지수는 전달에 0.36보다 상승한 0.4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5에 근접했는데요. 전미 활동지수가 제로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역사적인 성장 추세로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생산,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 지표들을 가중 평균에서 구하게 됩니다. 증권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분의 1 가량 된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진단보다 다소 약화된 것으로 BOA는 경기 침체 강도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완만할 것이라면서 올해 경기 침체 위험은 낮고 연방준비제도가 금융 여건을 긴축하면서 전면적인 경착륙보다는 평탄치 않은 착륙이 예상된다면서 경제가 충분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만 내년에는 연준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한 연준이 내년 5월까지 기준금리를 3.4%까지 인상하면서 경기 둔화 흐름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내년 4분기까지 성장률은 약 0.4%로 낮아질 것이라고 추정하며 이것은 연준이 시장이 반영하는 수준보다 약 30베이시스 포인트를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미라면서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경제 불균형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은 평상시보다 낮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요 산유국들로 구성된 오페크 플러스에서 러시아와 적극 협력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13개 회원국과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 10개국으로 구성된 오페크 플러스는 지난 2020년 4월에 합의한 하루 43만 배럴 증산 만료를 3개월 남겨놓고 있어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 장관은 현재 불투명한 석유 시장을 볼 때 오페크 플러스가 맺어야 하는 새로운 합의 내용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도 수요가 있다면 증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고 현재 러시아의 산유량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감소하면서 일일 산유량이 3월 1,100만 배럴에서 4월에는 1,000만 배럴 정도로 감소했으며 국제에너지기구는 서방 국가들이 수입을 줄일 경우 러시아의 일일 산유량이 최대 300만 배럴까지 급감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러시아 침공이 있은 이후에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하나둘 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봤던 게 맥도날드였었는데 간밤에는 또 스타벅스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다뤄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커피 업체 스타벅스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15년 만에 완전 철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벅스는 러시아에서 130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15년 만에 완전 철수하는 것으로 맥도널드, 엑선모빌, 브리티시 어메리칸 토베코 등도 러시아 철수를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의 러시아 매장은 모두 현재 라이센스 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현재 러시아 매장에서 일하는 약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향후 6개월간 급여를 지불하고 재취업을 도울 예정인 가운데 스타벅스 연간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러시아 사업 비중은 1%가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3월 8일 스타벅스는 러시아 안에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하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규탄한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오늘 스타벅스의 주가는 0.04% 소폭 상승해 73달러 4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4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에 76만 3천 건 대비 소폭 감소한 75만 건이며 IHS 마켓의 5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랄프 로렌, 베스트바이, 오토존, 에버크롬비 앤 피치, 네리스, 페코 그리고 폐장 후에는 커네디안 솔라, 에즐런트, 인투이트, 놀스트롬, 어반 아웃피터스 그리고 트립닷컴이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